여러분, 드디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나왔습니다. 예, 제 세어보니까 금년이 17번째 책이더라고요. 저희가 2년 키워드 만들었으니까 19년째 키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선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내년 얘기를 해볼까요? 25년은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뱀의 특징이 뭐가 있나 봤더니, 뱀이 아주 감각이 예민한 동물이에요. 후각, 시각, 청각. 목표를 먹이를 한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사실 25년에 경기가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이 뱀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내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의 부제목은 스네이크 센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슉! 그런 키워드이죠. 자, 10가지 키워드 뭐가 될지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1번 키워드는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내세웠는데요. 금년도는 옴니보어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는 25년이 사실 경기가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사라진 이 답답하고 지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것을 중시하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 아보하라든지 무해력이라든지 토핑 경제라든지 원 포인트 업 같은 키워드가 그런 계열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사회가 또 기술이 또 기후가, 인구가 이렇게 거시적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인구적 변화를 다룬 그라데이션 K, 또 이 기후의 변화를 다룬 기후 감수성, 또 기술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페이스테크와 물성 매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이야기하는 공진화 전략, 이렇게 5가지 키워드들은 거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야, 그 이름만 들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입니다. 내가 혀를 너무 굴렸나요? 옴니보어라는 키워드인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걸 사전에서 찾으면 잡식성의 이런 뜻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휘가 변해서요. 사회학에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도 들으면서 트로트도 들을 수 있고 발라드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다른 다양한 자기 취향껏 소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50대이고 남성이고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뭐 골프 치시고 뭐 큰 차 타시고. 근데 이런 분이 다이소 가서 소비한다든지, 애기들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을 뭐 백팩에 달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소비만 봐갖고는 저 사람이 도대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어떤 세대인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집단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커지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옴니보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학교 학부형 모임을 하면요,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2학년 학부형 모임을 한다 이러면 대체로 비슷한 연령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시잖아요. 아니랍니다. 요새는 정말 일찍 결혼한 분부터 아주 나중에 늦둥이로 아기를 낳으신 분까지 너무 다양해서 부모님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옷도 우리 남자 옷, 여자 옷 뭐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입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 젠더 플루이드, 젠더리스 패션 이래가지고 그냥 사이즈만 만들어 놓고 남자든 여자든 마음대로 써라, 이제 이런 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걸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어떤 연령대, 어떤 지역 또는 성별 이런 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키워드가 1번까지 올라가도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세그먼트는 이런 소비를 한다,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타겟팅을 해가지고 특정 타겟의 세그먼트를 잡고 거기에 맞는 매체와 메시지를 골랐는데요, 이제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타겟을 정해야 될까?
책을 읽어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아보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19년간 키워드를 만들어 오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달까요? 또는 제 개인적으로 놀랐던 키워드가 소확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사회인데요. 놀랍죠. 소확행은 그렇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그런 키워드이고, 이건 세대 간에도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종 SNS에서 또는 언론에서 소확행은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소확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안하는데요. 그것이 아보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은 주변의 잔잔한 행복에서 자기 기쁨을 찾고 그걸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행복조차도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 하루를 무난하게 무탈하게 큰 사고 없이 잘 넘겼으면 그걸로 됐다 하는, 정말 그 하루하루 일상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야망을 잃어가고 있고, 옛날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열정을 잃고 있는 소비 트렌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달렸다, 내 행복을, 잊지도 않은 행복을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왔는데요. 그런 과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오늘 보통의 하루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의 키워드가 아보하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저는 이 키워드가 앞으로 차차 확산되면서 소확행의 계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보하를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제품 개발, 마케팅을 할지는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피자 주문할 때 우리 그 피자의 이름은 사실 그 위에 어떤 토핑이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토핑을 조금 더 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는 피자 주문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이 이처럼 어떤 본판보다는 고객들이 선택해서 올리고 있는 조합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꾸안꾸란 말 아세요? 꾸미지 않은 듯 꾸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새는 저희가 꾸꾸꾸라고 부르는데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민다, 이런 것입니다. 그 학생들 백팩 보면요, 그 뒤에 키링들이 정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엔 내가 어느 좋은 백팩 갖고 다니냐, 이게 학생들 경쟁이었는데 요새는 거기 누가 더 예쁜 키링 붙였냐, 이게 더 중요한 경쟁이 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최선의 조합보다는 최적의 조합, 나한테 제일 맞는 조합을 찾아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역시 그냥 완성품이 아니라 모듈형 제품이라고 아십니까? 이거를 내가 향후에 좀 더 잘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도록 만들 거야 하는 식으로 모듈형으로, 요새 뭐 가구도 그렇고 학용품도 그렇고 모듈형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맞춘 상품을 주문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그 토핑 경제에서는 그냥 커스터마이징을 떠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자기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종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을 기분이 아니라 얹을 수 있는 토핑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새 거리에 나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크록스라고 하죠. 되게 못난이 신발. 그게 한때 출시된 초반에는 언론에서 뭐 최악의 못생긴 신발이다, 이런 악평을 받았는데요. 크록스를 살려낸 건 거기에 지비츠라고 요새 젊은 친구들 그 위에다가 아주 예쁜 토핑을 얹는데요. 누가 더 예쁜 토핑을 얹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신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보다는 역시 소비자들이 골라가며 꾸밀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자기 취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토핑이 중요해졌다 하는 내용의 키워드가 바로 토핑 경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무해력이 뭘까? 요새 보면요, 작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책상 위에 미니어처들을 막 진열해 놓고 다들 행복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저희가 앙증깜찍 무해력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까 토핑 경제할 때 키링 달고 다니는 친구들 많다 이랬는데 키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보면 좀 귀여운 캐릭터, 예쁜 것들, 인터넷의 아기 동영상 이런 키워드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귀염 뽀짝 무해력이라고 재밌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은 아주 순수한 것들, 자연 같은 것들이요. 또는 대충대충 그린 것들. 그래서 막 모자라요. 이모티콘 같은 거 보면 야 저건 나도 그리겠다. 무슨 발로 그렸나 싶은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인기 있어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저희가 순수 대충 무해력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각종 무해력들이 인기를 끌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긁는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긁는 존재들이 많아지고 각종 사건 사고들 보면 뭐 보도를 잘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을 역진해서 차가 돌진해서 사람이 다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성취감이 자꾸 약화되면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감을 가지고 있다. 또는 통제를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사라지는 사회를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욕이나 통제력 같은 것들은 사실 인간에게 되게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것이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애완동물들, 귀여운 사물들, 대충 그린 완성도 낮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해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one point up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 더 나아지려는 소위 성장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뭐든지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도 읽고요. 학생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인데요. 이 자기계발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근원적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자기계발하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트렌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하는 원포인트 업이라는 트렌드 키워드는 자기계발과 관련한 것인데요. 원포인트만 아주 작은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경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펭수 좋아하세요? 펭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다. 그 잘하는 걸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포인트 업이 이 철학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업의 첫 번째 조건은 나다운 성공이 뭐냐? 이걸 찾는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롤모델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 어릴 때 위인전 막 이런 거 많이 읽고요. 뭐 자기 적성이 뭐든 잘하는 게 뭐든 다 저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뭐 좋은 취직이 잘 되는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가장 나다운 건 뭘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MBTI는 물론이고요. 각종 적성과 경험을 통해서 나다운 성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원 포인트 할 때 원입니다. 하나만 조금 더 잘해보자. 옛날에 무슨 아침형 인간 이런 책을 읽으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막 이래갖고 막 자기 인간을 총체적으로 개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그거 불가능한 거 안다. 나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대신 한 가지만 좀 더 잘해보자. 그래서 원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만 더 잘해보려는. 뭐 성형수술을 예로 들면요. 예전에는 막 얼굴이 몰라보게 유명한 여배우처럼 예뻐지는 게 목표였다면 그냥 내 이 얼굴에서 여기만 원포인트 시술해서 조금만 더 나아 보이면 된다. 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달까요? 마지막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밴드도 그렇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자기의 작은 목표를 서로 나누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공유해주고 해서 동기부여 받고 이건 우리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죠. 이런 세 가지 이 변화를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원포인트 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포인트 업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데에는 사실은 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채라고 해서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대기업 그룹이 몇백 명, 몇천 명을 같은 기준으로 한 번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롤모델, 같은 스펙을 같이 추구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것보다는 특정한 직무에 이 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 해서 이제 수시로 채용하고 직무 위주의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같은 스펙이더라도 컬처 핏이라고 해서요, 그 회사마다 조금 나름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문화에 제일 핏이 맞는 사람을 뽑겠다, 이제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동기부여,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고 어떤 측면이 나와 가장 잘 어울릴까 하는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올리면 된다 하는 자기 개발의 원포인트 업이 트렌드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작은 변화들, 미시적 변화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소비자들 변화에 따른 트렌드 키워드를 전부 설명드렸습니다.